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적 각도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는 역사의 시간표를 70년 전으로 돌려서 1945년부터 6.25가 일어나기까지 1950년도 5년 그때와 똑같은 세상이 되었다고 그 당시를 살아보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80, 90 되신 어르신들은 그때의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잘 구별하고 있으나 그 후에 태어난 저희들 세대부터 시작해서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1945년부터 48년을 지나서 50년 6.25 일어나기까지 그때의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였었느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터지고 나서 우리 한반도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승만을 선택할 것이냐, 김일성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북한은 김일성 선택했죠. 한국은 이승만 선택했습니다. 어떤 체제를 선택하겠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를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70년을 살아보니까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됐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준 설계도가 원체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감옥에서 6개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야, 대한민국 이 상태로 끝나지 않느냐 염려하던 중에 제가 감옥에서 서울구치소에서 가만히 보니까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품으로. 지금은 제하의 선으로 6대4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60%가 돌아왔고 아직도 40% 국민들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좀 저 같은 적극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7대3으로 보는 겁니다. 70%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고 30%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이렇게 이제 어제도 많은 전문가들하고 제가 토론을 해봤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체제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잘 나가는 세계 10위권에 간 대한민국의 체제를 다시 70년 전으로 돌려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놈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시대에 저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많이 받고 공부도 하고 특별히 또 외교 문제 미국의 견해도 다 들어보고 한 결과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1945년에서 6.25가 일어나기 전까지 보다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제 그저께 여러분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부장관이 엊그저께 와서 성명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왜? 하도 정의용이 이 자식이 발작을 떠니까. 그러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 내칠러 버렸습니다. 내용은 또 하나입니다. 중국을 선택할래? 미국을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어떻게 한미동맹의 관계가 여기까지 왔냐니까야.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라가.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45년도에서 50년도로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시간표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6.25가 일어나기까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첫째는 남로당의 반란이 있었죠. 끝까지 대한민국의 남한 체제도 북한처럼 공산주의 만들려고 박한영의 남로당들이 근데 거기에 동조한 국민들이 78%였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지자로서 국민들에게 입에 달콤한 말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난 책망합니다.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국민들 눈치 봐가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을 하면 선지자 아니죠. 할 수 없이 쓴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언제 특별히 45년도부터 50년도까지를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반납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북한의 빨갱이들이 일개 내 딸 나이도 안 되는 김여정 그런 기집애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고, 그래서 그때 뭔 일이 있었냐 보니까 남로당의 반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모든 그들의 목표는 체제죠, 체제. 체제 싸움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가 근래에 유동열 박사님한테 공부를 해서 알아낸 건데, 나는 그때 남로당의 반란을 통해서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온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건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냐면 간첩 중의 왕인 뭐죠? 성시백이라고 하는 이 간첩을 김일성이가 난파를 해서, 이야, 성시백이 한 놈이 남한에 내려와서 대한민국의 돈을 다 장악했더라고요. 돈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다시 바꾸려고 대한민국의 돈을 전부 주사파애들이 다 잡았습니다. 현재 이번에 LH 사건, 그거 여러분 LH 사건 개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봅니까? 그 돈이 수입을 만들어서 마지막 간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사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언론을 다 잡았어요. 그 당시에. 이놈이 성시백이가 그 당시에 이중 이름으로 조선일보를 만들었어요. 중앙일보도 만들고 언론사를 만들어가지고 언론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KBS, MBC, SBS 완전히 북한한테 점령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국가에 대해서 또 애국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신에 대해서 기사 쓰는 걸 보면 이거는 북한의 중앙통신이지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지금 간첩들이 직접 내지는 간접적인 간첩들이 대한민국 언론을 다 틀어지었습니다. 여기에 그나마 그래도 보수 언론에는 조중동까지도 흔들리고 있어요. 조중동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세상보다 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90대신 어른들이 증언하기를. 그 다음에는 뭘 장악했습니까? 군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요거는 따로 분야에서 내가 공부를 세게 해봐서 아는데 6.25가 일어나기까지 우리나라에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간첩이었습니다. 신성모도 간첩과에 속한 사람입니다. 증거요? 6.25가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 군대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다 모내기 휴가 보냈지 않습니까? 모내기 휴가.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 대결로에다가 다 집단 결혼시키고 완벽하게 북한이 내려오도록 이 군대를 전체를 이 남로당이 점령해가지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새벽에 4시에 전쟁이 났는데 대통령이 전쟁 났다는 걸 보고받는 게 어떠냐?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경회로에서 이승만은 장로니까 부르마기를 입고 악시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래서 정동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이것도 군대 체제가 보고한 게 아니에요. 참모총장이 보고한 게 아니에요. 진성마가 보고한 거 아니고 파주에 있는 일선 경찰관이 뛰어와가지고 대통령 앞에 푹 쓰러지면서 대통령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6.25입니다. 6.25. 그리고 사단장들이 전부 다 북한한테 체포 다 됐고 체포가 아니라 다 점령당했고 연대장들 실탄을 전부 다 걷어가지고 사고 난다고 실탄 창고에다 걷어놓고 이래서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다 넘어갔죠. 언론 다 넘어갔죠. 돈 다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 남로당을 통해서 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중체제로 성시백을 통한 간첩을 통하여 완벽하게 남한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박헌영을 통하여 이중 라인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해놓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6.25입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뭐가 다릅니까? 지금요 6.25 처녀와 똑같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북한이 청와대 점령했죠. 그나마 그때는 청와대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와대까지 먹었어요. 청와대 보십시오. 청와대가
평양의 하수인이지 저게 무슨 청와대입니까? 정강훈 구속시켜. 그러니까 당장 구속시키죠. 박상한테 저 공풍선 날려보지 못해. 그러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움직이죠. 청와대에서 북한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경찰에 지시하고 경찰이 시민단체한테 선동하고 시민단체가 종로경찰서 고발하고 종로경찰서가 또 나를 조사하고 조사해서 다시 검찰에다 올리고 검사들이 다시 법원에 넘겨서 이 라인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6.25 전과 같다는 이유는 똑같은 것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 그 당시도 간첩들이 유동열 박사님도 공부를 해서 알아요. 아니 세상에 그 당시도 국회를 북한이 점령했더라고. 북한이 국회를.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의 지시대로 법을 다 만드는 겁니다. 북한 지시대로 빵빵빵 방명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90 이상 되시는 연세 되신 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1945년 50년도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원입니다. 보세요.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저게 무슨 대법원입니까? 전부 다 청와대 내지는 북한의 지시에 따라 방맹이 다 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대한민국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최소한 광주 사태, 그 다음에 더 확대되면 6.25 같은 일이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왜? 쟤들은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개헌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대한민국 정신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그리고 또 안 되니까 이제는 기초 지방자치법을 고쳐가지고 밑바닥부터 지금 인민위원회를 구축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반드시 쟤들은 무장폭동을 일으키는 자작극을 할 것입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국민 여러분들이 못 보는 일을 저는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저를 보고 목회만 하지 왜 애국운동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난 대답합니다. 최소한 광주 사태, 또 조금 더 늘어나면 6.25 같은 희생을 나는 막으려고 꼭 겪어봐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무리하게 들리십니까? 두고 보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2년 전에 한기총 대표장으로서 7가지의 사안으로 반드시 문재인 저놈은 간첩 내지는 북한에 동조하고 있는 놈이라고 난 발표했고, 그때 언론 더하기 국민들이 저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정강훈 목사 그건 너무 무리한 말이다. 지나친 말이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2년 지나고 보니까 내 말대로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100%다 됐어요. 100%. 마지막으로 그때도 그 위기를 우리 힘으로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때문에 극복한. 6.25 때 미군이 안 왔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다 수령님을 모시고 오손도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 앞에서 젊은 애들이 미군 나가라, 미군 철수하라, 이걸 공개적으로 수천 명들이 떠들어도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은 뭡니까? 리포트 대사, 이번에 있는 미국 대사 말고 그 앞에 대사, 그분이 세종문화회에서 연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도칼 가지고 목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도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대로 넘어갔지, 보통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바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행동해버립니다. 놔두겠습니까 그것을? 아니 미국 대사에 모가지를 그렸는데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파송한 일본 대사, 우리 주일 대사, 우리 대사입니다. 대사인데 만약에 일본 놈이 우리 대사의 목에다 칼을 그렸다고 치면 바로 대사 소환하고 일본하고 바로 전쟁을 바로 선포할 겁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미국이라고 멍청합니까? 근데 미국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한지 낮춰서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자 보십시오. 결정적인 더 심각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청와대에 정상회담으로 들어가는데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차를 막아가지고 대통령이 그 차를 돌려서 돌아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 세계 미국의 역사상 미국의 현역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시위대한테 막혀서 차가 정지된 사건이 있습니까? 전 세계?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따라왔는데 드디어 미국이 어제 그저께 장관을 보내가지고 통보했습니다. 그래, 중국과 북한으로 갈래? 가려면 가. 살려면 미국 선택해. 둘 중에 하나 해. 아마 저는 기간까지 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체제를 북한에게 내어주느냐, 이러한 결정적 순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건데,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요, 지금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같이 국가가 없어지느냐 체제가 바뀌냐는 이런 상태인데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시장 후보를 놓고 서로가 어느 한 사람이라고 난 말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도대체 당신들이 뭐하는 인간이야? 뭐하는 인간이야? 나라가 지금 없어지는 상태에 말이야. 그뿐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그래도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지도자들,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현명하신 패널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잡고 지도자들을 경각시키고 지도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행사가 이렇게 마련된 걸로 알고, 위대하신 패널 분들이 오늘 큰 일을 해주셔서 이 행사 이후에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제가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